난 주는 이유가 줄 상상도 못했네. 일단 자, 대표값입니다. 조금 알아듣는 대로 대답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거든 오늘은. 왜냐면은 이거 기말고사범이라고 했잖아. 어차피 한 달 뒤에 다시 진도 나가면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자, 가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줄넘기를 하는 개수를 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누군가는 60개, 누군가는 뭐 70개, 누군가는 80개, 뭐 5명이 있었어가지고 65개, 그리고 뭐 좋아, 뭐 그리고 한 명은 출간에 걸려서 10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됐죠? 여기도 60개라고 하자. 같은 개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5명이 줄넘기를 했대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게 또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들이 나왔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 보통 뭐를 해? 보통 점수들이 나와서 그냥 아 이 점수구나 이 점수구나 이렇게 맨날 그런 자료만 쳐다보고 있어? 아니지 않아? 뭐를 해? 평균을 매기지. 평균 안 매겨? 점수가 나오면 그 평균 한번 매겨보지 않아? 말을 좀 해줘. 이거 말을 해야지 들리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은,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왜 평균을 매기는지야. 왜 평균을 매기는지. 왜냐면은 평균이 70점이야. 한 친구는 평균이 90점이야. 그러면은 얘가 더 근데 미술에서 얘가 수학은 근데 100점이야. 근데 얘가 수학은 80점이네. 수학은 얘가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일단 평균만 놓고 봤을 때는 네가 좀 더 수학을 잘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예측을 실행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예측을 시도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얘네들이 가진 자료의 값을 모두 다 매일매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게임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어떤 자료를 분석을 했다면은 그 자료의 데이터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는 없잖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의 방법을 떠올린 거야. 싹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자 라고.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몇인 거야? 여기는 130, 여기는 140, 그러니까 280이 나왔으니까 5로 나왔더니 56점, 이 정도가 됐네. 됐죠? 얘가 좀 많이 깎아먹었네. 그치? 자, 그래서 대표값이라고 하는 형태는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자료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말을 뭐라고 해야 되냐? 별량을 못 쓰니까. 어떤 자료를 조사했을 때 그런 각각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 값을 매일매일 다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체크를 조금 미리 해서 어떤 값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형태라고. 됐죠? 그리고 그 친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은 구해봤지? 어떤 자료값이 있을 때 싹 다 더해서 이제 개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런데 대표값은 이렇게 평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앙값과 최빈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중앙값은 가장 한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최빈값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장 자료의 값이 많이 나온 형태를 최빈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약간 특징이 있는 건 뭐냐면 평균은 그냥 자료의 총합을 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중앙값이나 최빈값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징이 존재해. 바로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인데 만약에 자료값이 이렇게 홀수개야. 그럼 가운데 있는 값이 3이겠지. 됐죠? 근데 주어진 자료의 값이 이렇게 짝수개면 가운데 중앙에 있는 값이 없잖아.
이렇게 가운데 있는 값이 안 보일 때는 양쪽에 있는 두 녀석의 중간에 있는 값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즉 둘이 합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돼. 우리 수상 조금 들어봤잖아. 중점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2분의 둘의 합이었거든. 그걸 하면 돼. 됐어요? 그걸 하면 돼. 자, 또한 최빈값 같은 경우가 재밌어요. 1, 2, 2,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가장 많이 나온 값이 몇이야? 2겠지. 그러면 1, 2, 2, 3,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최빈값이 뭐야? 2와 3이야. 최빈값은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문제 1, 1, 2, 2, 3, 3이면 최빈값은 몇일까? 2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때는 최빈값이 없어요. 왜냐면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없이 다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됐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선적으로 문제로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좀 자료 보이는 대로 가봅시다. 일단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4, 8, 3, 3, 7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순서대로 먼저 나열을 해주면 3, 3, 4, 7, 8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가장 처음에 나왔던 평균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평균은 일단 우선적으로 어떻게 구하자고? 5개의 자료값을 싹 다 더해요. 더했더니 평균은 자료의 총합을 뭘로?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료를 총합했더니 25가 나온 걸 볼 수 있으니까 자료 개수가 5면 약분해서 뭐가 돼요? 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당연히 제 가운데 있는 값을 이야기를 하고 중앙값은 4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이번엔 최빈값 같은 경우는 3이 두 번 연속으로 나오니까 최빈값은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개념하기 파트, 확인하기 파트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자료를 일단 우선적으로 순서대로 맞춰서 써주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썼고요. 자료를 그냥 더할게요. 22, 여기는 34, 40, 50 더한 게 34 더한 게 84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값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은 84라는 자료를 6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1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평균은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것 뿐인 거지 그냥 안내대로만 진행하면 그렇게 껄끄러울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중앙값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중앙값은 가운데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니까 여기 둘에 대한 중간이고 아까 소개를 했던 것처럼 2분의 2의 합을 해주시면 돼요. 28이 되겠고 2분의 2를 합해주면은 14가 남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최빈값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그 값이 11과 16이다. 자,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넘어와 봤더니 뭐가 보여요? 오른쪽 줄기와의 그림은 우주내반 학생 10명이 통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자, 줄기 그래프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도수분포표 전에 잠깐 했었던 거거든. 근데 시험을 안 보셔서들 기억은 거의 가물가물할 거야. 근데 다 써있어. 여기 써있잖아. 여기 짝대기가 이걸 의미하는 거고 0 짝대기 5는 5분이라고.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는 뭐가 있냐면은 5분, 6분, 10분, 13분, 13분, 17분,
21분, 22분, 24분, 28분이 이렇게 나란히 있다. 자, 당연히 첫 번째로 나오는 평균 먼저 구하도록 합시다. 11, 21, 그럼 34, 그러면 47, 63, 84, 106, 그러면 130, 158이 나오거든요. 총 합이. 이거를 개수 10으로 나눠주면은 15.8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앙값의 경우는 가운데로 움직이자고 했고 자료의 값이 현재 총 10개이기 때문에 결국은 5, 6등을 조사를 하면 되겠죠. 둘이 합한 게 30이니까 중앙값은 15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최빈값의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온 건데 13만 보이는 걸 알 수 있겠죠. 넘어올게요. 필수 문제 2번입니다. 자,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다음 표는 학생 5명의 몸무게를 조사하는데 몸무게의 평균이 49kg이래. 근데 여기서 하나 제일 원칙 하나만 던져볼게. 바로 뭐냐면은 평균은 쓸모가 없어. 쓸모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균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총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렇게 분수 계산을 안 해. 즉 다시 한번 평균이 49라는 얘기는 자료의 총합이 평균 곱하기 개수라고 잡아줄 수 있다. 그럼 뭐가 가능해요? 평균값 49 곱하기 5가 자료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245가 총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문제를 풀어버리면 덧셈 후에 나눗셈이 돼버리는데 물론 이제 계산은 동일하게 해야 되지만 평균을 봤을 때 자료의 총합이라고 받아들이면은 곧 나눗셈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그러니까 나는 나눗셈을 안 시키고 싶은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별로 차이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자 무슨 차이인지 봐봐. 일단은 학생비의 몸무게를 Xkg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에 보이는 것처럼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면 이런 느낌이 돼. 39 더하기 X 더하기 52 더하기 46 더하기 65를 전체 개수 5로 나눈 값이 몇과 같다? 49와 같다. 요렇게 돼. 근데 만약에 자료의 총합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39 더하기 X 더하기 52 더하기 46 더하기 65를 계산을 해준 친구가 49 곱하기 5다. 이 느낌으로 계산이 돼요.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얘기기는 한데 나는 명령어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 뿐인 거고 여러분들은 그 명령어를 따라와 줘야 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할 때는 평균이 나오면은 총합을 이용하는 거는 해 주셔야 한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 더한 게 8, 91, 더한 게 137, 더한 게 100, 202가 되겠고 이쪽 반대쪽이 245였으니까 만족하는 X값은 43점이었다고, 43kg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자, 연운의 반 학생 10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기를 하는데 자료의 대표값으로 봐봐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얘기를 해달래. 일단은 자료를 모두 다 더해야 정리가 뭐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자 가볼게.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대화한 시간인데 65, 70 보이죠? 73, 75, 80, 92, 95, 90인데요 여기 92, 95, 100 독보적인 놈이 하나 나왔네 600 일단 가감없이 더해봅시다 135 더했더니 208 283 363 453 여기는 187 여기는 700이니까 887 더해주면 4 1 올라가면서 1340이 됩니다.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눴더니 평균이 뭐가 나와요? 평균이 13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네. 자, 그에 반해 중앙값은 둘, 넷, 5, 6번의 가운데니까 중앙값은 그대로 85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지금부터 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밖에 얘들아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자료의 값은 여기 써있잖아. 뭐 나열한 대로도 써있지만 보이지? 어때? 평균이 134고 중앙값이 85인데 지금 실제 학생들이 9명은 134커녕 뭐 130, 20까지도 못 가고 있잖아 시간이. 어떤 친구는 거의 2배에 주네. 근데 평균이 이렇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형태가? 하나 독보적으로 극단적인 값이 하나가 등장을 했잖아. 맞죠? 그래서 차라리 대표값의 형태로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낫다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뭐 몇 살 중에 여러분 중학생 나이에서 지금 중학교 3학년 나이인데 그 학생이 만약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전국에 있는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누구지? 뉴진스 거기 걔네 중에 한 명이 중3 아니야? 맞지? 혜린인가 걔? 그치? 네 동갑 아니야? 그렇겠지? 근데 중3 친구들만 전국에 있는 친구를 모아서 수입을 조사를 했어. 니네가 수입 있을 게 뭐 있어? 용돈을 포함해서 수입을 조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한 명당 한 명당 계산은 뭐 해봐서 모르겠지만 몇백만 원이 나온 거야. 걔가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고 있어서. 그런 얘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사실 옆에는 그렇게 써있어 얘들아.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은 평균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야. 그렇지 않니? 평균 자체가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지. 왜냐면은 평균을 얘가 너무 올리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엄청나게 내려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사실 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에서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느낌은 딱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만약에 존재하면은 평균값 쓰지 말고 그냥 중앙값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팩트는 그렇지 않아. 자, 여기서 가볼게. 수업 내용이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자, 경제학 용어 중에 큰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월평동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을 경제학적으로 뭐 구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 우리 부모님들이 뭐 우리가 뭐 솔직히 막 엄청나 막 재벌집 부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니네 막 하루에 한 끼 먹을 정도로 막 배고파서 막 굶고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반찬 투정을 하면 하셨지 차라리. 그렇지 않아? 그냥 뭐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막 힘들어?
막 옷도 막 옷을 막 사야 되는데 막 엄마가 막 절대 안 돼 하면서 내년 몇 년 동안은 입어야 돼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에 대한 사람을 우리 정도 나 정도의 키라고 생각을 할게. 쌤 정도의 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자고. 근데 재밌어 얘기. 전 세계에 있는 인구의 0부터 100%까지의 지금 쌤이 방금 얘기한 이만큼 키가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정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이제 우리 집 정도로 사는 사람들인 거야. 대한민국에서 기준을 이렇게 잡자고. 평균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살고 있어. 우리 뭐 배부르고 잘 살고 있잖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좀 작게 할게. 일단 요만큼이야. 지금 방금 얘기한 사람이. 그때 사람의 크기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우리 GDP, GNP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소득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자고. 표현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자꾸. 자, 근데 그럼 더 작은 사람은 돈이 없는 거고 더 큰 사람들은 돈이 더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자고.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은 실제 똑같은 건 아니야 얘들아. 자, 가볼게. 처음 시작을 했을 때 0%부터 약 40% 정도까지 우리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의 발가락보다 좀 더 작은 거의 개미만한 사람이 거의 한 40% 정도까지 있대. 그리고 40에서 50%로 넘어가면서 조금 무릎 만한 사람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이제 조금씩 커가지고 정확한 건 아니야 솔직히 80% 정도가 될 때까지 조금 더 이제 꽤 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서 이렇게 커지기 시작을 해. 그럼 이제 대충 우리들이 어디 정도에 있는지는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죠? 됐지? 실제 자료는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해주면 돼.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는 사실 어떻게 비교를 하겠냐마는 그렇잖아 사실. 여러분들 중학생이라 좀 힘들까? 12시에 밖에 나와봤어? 12시 넘어서 새벽에 돌아다녀 본 적이 있어? 없어. 그래도 우리가 뭐 그런 느낌이지. 우리가 밤에 학원 끝나게 그냥 학원만 해도 그렇다. 학원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총 맞을까 봐 무서워하진 않잖아. 그렇지 않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버스가 와가지고 누가 납치할까 고민하는 나라는 아니잖아. 그런 것만 해도. 그렇지 않아? 치안만 해도 그러잖아. 아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다니까? 막 멕시코 이런 데만 영상 봐도 애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부모님이 동반해서 총 들고 돌아다녀야 된대잖아. 치안만 해도. 아무튼 그렇게 하고 가고 있다가 쭉 이런 사람들이 막 이어진대. 엄청 부자들이 조금씩 있는 거지. 그러다가 99.9% 정도가 거의 끝났을 때쯤에 거의 이만한 신발을 신은 사람이 나타난대. 생각해봐. 우리가 뭐 빌 게이츠 막 이런 사람들 뭐 너네한테는 뭐 저기 뭐야 누구지? 화성갈비야 누구지? 그런 사람들이나 뭐 주커버거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걔들 자산이 막 몇 조잖아. 그치? 우리가 따져봐봐. 대충 따져봐봐. 이제 진짜 뭐 올림일지 내림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 집마다 그냥 1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각 집마다. 근데 우리 아파트가 한 라인당 15층이잖아. 이게 여기 대충 15층 정도가 하잖아. 근데 이제 두 집씩 붙어 있다고 하면 대충 30집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한 동에 이 라인이 3개가 있다고 하면 90집이 있는 거니까 한 동당 그냥 100집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이 100집이 있는 거야. 그렇게만 따져도 올림으로. 그럼 그게 얼마인 거야? 한 동당 1000억 정도의 가치인 거야. 근데 이 동이 10개씩 있어야 돼. 그럼 한 아파트 단지 조그만 형태가 그 정도가 한 1조 정도가 되는 거거든. 아파트 단지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막 재산이 어느 정도야? 이 100조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단지가 우리 월평동 우리 여기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돈들을 모아도 이 사람 한 명의 재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크게 나온다는 거지. 자, 대충 뭐 이런 얘기야. 대충 이런 스토리 라인의 얘기야. 자, 이제 갑니다. 그럼 평균은 어딜 것 같아? 평균은 한 2쯤 돼. 이게 평균이야. 우리는 평균에 못 드는 거야. 중앙값은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가 되겠네. 그리고 최빈값은 여긴 거야. 물론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좀 나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일까? 뭐 오지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필리핀 뭐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 정말 많겠지만 그렇게 조금 그 완전 진짜 막 원시인 이런 원시인처럼 이렇게 막 밀림에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뭐 좀 높겠지 뭐 소득 같은 게 그치?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얘기야. 여기까지는 그냥 자 재미스럽게 들으란 얘기고 자 중상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아이고 대표값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 세 가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요 문제 유형으로 딱 보여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값이 무너질 수 있다. 오케이? 됐죠? 요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현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야 돼. 무슨 뜻이냐면은 대표값이 현재 본 것처럼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존재를 하잖아. 이 말도 잘못됐다는 얘기야. 자료의 양이 극단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야 너 때문에 중앙값 보는 게 맞잖아 라고 하지만 중앙값이 실제로 어때? 중앙값이 실제로 여기 자료에서 85인데 그게 그럼 이 자료들을 모두 다 대변할 수 있어? 그럼 얘는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자료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대표값을 위해서 가족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얘도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함에 있어 결론이야. 대표값으로서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을 모두 다 조사해야 한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한다. 근데 좀 극단적으로 너무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실제 봐봐. 평균값 같은 경우는 평균은 여기인데 중앙값은 여기래. 이미 여기서 무슨 말이야? 극단적인 값 때문에 평균값이 올라갔다는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라고. 근데 반대로 최빈값은 중앙값보다 더 왼쪽에서 발생을 했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급변하는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대표값은 결국 자료의 해석이야 얘들아. 자료의 해석이라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은 모두 다 필요한 자료인 거지 무엇이 더 낫다 아니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은 그 방금 얘기했던 큰 사람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그거 한번 찾아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가 나와.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보면 되게 재밌을 거야. 자, 지금 11분인데 조금만 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삼포도입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이랑 좀 연결되는 느낌인 게 그렇다고 대표값이라고 하는 그 접근이 어쨌건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 맨날 그 자료를 검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은 지금 학급에서 그 줄넘기의 개수를 조사한다거나 성적을 매기고 이런 게 아니야. 한 뭐 30-40명 정도 되는 자료 가지고 뭘 그냥 다 하나하나 확인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 30-40명 정도 된다면? 근데 3-4천 명이 되는 자료를 보고해야 된다면 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다 소개해서 3-4천 명을 다 소개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자료를 만약에 3-4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은 뭐 한 100개가 나왔고 그리고 중앙값도 비슷하게 100몇 개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자료가 엄청나게 크게 1000개의 줄넘기를 한 사람이 생겼어. 그럼 자료 보고할 때 어떻게 하겠어 실제로? 평균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독보적으로 잘한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이 정도지 않겠어?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초반에 떨어진 사람들이 아쉽게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쉬움을 뭐 토로했는데 평균은 뭐 이 정도로 뭐 적당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할 때 사용을 하는 거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균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정보를 같이 녹여내야 정확한 자료 표현이 된다는 건데 그래도 으뜸은 당연히 평균이야. 어쨌든 기준이 극단적인 값이 하나가 나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값이 나왔고 그거를 빼면 평균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럼 딱 확 알아듣겠거든. 그렇지? 그렇겠지? 정리가.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표값에 대한 개념은 평균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상 맞다는 거고 그 기준에서 갑니다. 삼포도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만큼 퍼져 있냐를 이제 따지자는 거야. 중앙값, 최빈값도 알았는데 그렇다고 최빈값이 가장 많이 나온 값, 가장 중간 그럼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냐는 거야. 그것도 아니거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사하자는 거야. 자, 이 삼포도 이 단어는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 교육과정까지는 지금 교육과정으로 가는 거 알고 있지? 중학교 2학년 너희 다음 해부터 바뀌거든? 너네가 조금 도박성이 좀 있어. 왜냐면은 여러분들 교육과정보다 저쪽에서 다음 교육과정이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잖아. 체계가 완벽하게 바뀌면 좀 손해고 체계는 비슷한데 교육과정에서 많이 삭제가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좀 유리해지거든. 왜냐면은 어쨌건 유형을 더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보통 그럴 때는 이제 반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많이 하거든 생각보다. 하여튼 뭐 그런 하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대입 입시가 좀 멀어 보이지만 좀 그런 게 있어. 이게 뭐 나도 뭐 내가 쌤이 뭐 스카이를 나와가지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얘기들을 듣고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느끼는 게 스카이의 특징이 보통 뭐냐면은 막 선배 후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걔는 그럴 수밖에 없어. 1학년인데 이미 24살, 25살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재수하고 반수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시험을 치러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나이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막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후배를 많이 좀 조사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 자, 이제 가볼게요. 일단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평균이라면 뭐 하자고? 자료의 총합을 구하자고 얘기를 했고 자료의 총합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개수로 나눠준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편차입니다. 또한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인데 변마평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나. 무시하면 큰일 나요. 변마평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그냥 그 말이면 그냥 끝날 이야기입니다. 네, 편차의 재밌는 특징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 자료의 평균과 각 별량의 편차를 구해달래. 일단은 평균이라면 우리 뭐 해주기로 했어요? 자료의 값을 모두 다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더한 게 25, 이렇게 더한 것도 25, 50이니까 총합이 몇이야 일단? 65예요. 요 계산 뭐 의미 없고 자, 자료의 값이 5개니까 5로 나눴더니 13인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평균이 13이 나왔는데 편차를 구하라고 했잖아.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변막 평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13을 빼면은 마이너스 1, 2, 0, 마이너스 2인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도 봐요. 자, 이번에도 이제 5가구의 자녀수의 편차를 이야기를 했는데 보이나요? 편차가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이 편차가 나왔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뭐다? 편차의 총합은 0이어야 한다. x가 마이너스 1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알아들었었어? 별량은 뭐냐면 자료값이야. 자료값. 여기도 마찬가지 자료의 값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이거 철봉의 개수였다고 생각을 해. 윗몸 일으키기든 첨보 이런 개수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 자료 값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 읽을 때는 이렇게 써지는데 그냥 별량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별량이라고. 됐죠? 자, 이때 5가구의 자녀수의 평균이 2명일 때라고 얘기를 했고, B가구의 자녀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B가구의 편차가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우리는 다시 뭐 했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러면 평균이 현재 2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녀의 수는 1명이었다 라고 따라가시면 되겠죠. 방금 한 부분은 별 얘기 안 했거든. 그냥 뭐라고 했냐면은 편차라고 하는 게 나오는 구하는 방식 자체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이용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이제 공식 자체는 이렇게 변마평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맞춰준 거고요. 또 하나 더 추가적인 조건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넘어올게요. 자, 이번에는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보여요? 15, 17, 14, 16, 18. 자, 봤을 때 느껴져? 14, 15, 16, 17, 18 안 끊어졌지? 그냥 쭉 나왔잖아. 평균은 일단 딱 가운데 중간 값입니다. 17이 평균이에요. 아니, 16이, 소리. 16이 평균이야. 자, 이때 세 번째 분산입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값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아까 평균이 나면 뭐 해주자고 약속을 했냐면 무조건 총합을 이용을 하자고 했거든. 총합을. 그래서 분산이 나오면 편차를 제곱한 것을 싹 다 더하자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일단 가볼게. 평균이 16이니까 편차를 먼저 구해주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별량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1,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0, 여기는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지?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갈게. 이거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은 사실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문과 과정을 들어갔을 때, 만약에 문과로 진학을 한다면은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을 들어갔을 때 조금은 좀 당위성이나 좀 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되거든. 근데 사실 그게 없어도 푸는데 지장은 없어. 그치? 굳이 이걸 할 필요도 없고. 자, 근데 설명을 해볼게. 우리는 아까 시작할 때 산포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산포도가 무엇이냐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얼만큼 퍼져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먹는 아이스크림의 양을 20개인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게 평균이었어. 예를 들어서 1년에 먹는 양이. 근데 이
적은 10개를 먹는 친구도 있을 거고 좀 더 많이 30개를 먹는 친구도 있을 거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어차피 얘가 평균인 값을 가지고 있다면은 10개를 더 먹느냐와 10개를 덜 먹느냐, 더 먹냐 덜 먹냐가 자료값을 이 평균을 유지하는데 둘 다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더 먹는다고 해서 더 많은 힘을 가져가고 덜 먹는다 이건 아니라고. 얘는 자료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응? 제일 일반적으로 있는 상태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값에 대해서 더 많이 먹는 친구도 있을 거고 더 덜 먹는 친구도 있을 건데 자료에서 이제 평균이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더 많이 먹는 놈도 비정상이겠지만 덜 먹는 놈도 비정상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스크림을 덜 먹다가 비정상이고 더 먹다가 비정상은 아니지만 응? 그냥 자료를 해석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평균이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를 덜 먹은 녀석과 하나를 더 먹은 녀석은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됐어? 물론 실제 그렇게 되진 않겠지, 사회적 통념상. 근데 자료를 해석하는 거니까 수치인 데이터로만 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스마트폰을 하루에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봐. 스마트폰을 하루에 하는 시간의 평균이 1시간이야. 근데 어떤 친구는 1분밖에 안 한대. 얘도 이상한 거야. 얘도 평균이랑 달라지는 게 물론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보통 친구들은 하루에 1시간을 한대. 근데 어떤 놈은 저는 3시간 한대요. 얘도 이상한 거야.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럼 얘도 이상한 거라고. 응? 그러니까 사회적인 표현을 이상하다,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대표값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소스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그 단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존재를 할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편차를 구한 거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별량 주어진 값에서 평균을 뺐더니 내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만큼 플러스 돼 있냐 마이너스 있냐를 조사를 하자는 거야. 야, 그러면은 이 상포도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조사하려면 방법은 간단해졌네. 뭐 하면 돼?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되지. 왜냐면 편차가 어차피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조사한 건데 더 값이 크면은 더 플러스가 나왔겠고 마이너스였으면은 평균값보다 더 적은 값이 나왔겠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왜?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라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하는 거야. 오케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하자고. 실제 편차를 제곱해봤더니 뭐가 나와요? 1, 1, 4, 4 더했더니 편차의 총합이 몇이라고? 10인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5로 나눠준 계산한 값이 분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적 값을 제곱을 해버렸잖아. 제곱을 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숫자 값이 어떻게 써? 어지간하면. 야, 줄넘기 개수만 해도 저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값이 커지겠어. 그래서 이 주어진 이 분산의 값은 어지간해서 큰 값일 거야. 그래서 기왕 제곱을 했잖아. 확 낮추자. 루트를 씌워줄게요. 이걸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야. 나 매월 시험을 보는 제도야. 그래서 매월 시험을 보는 건데 1년 동안 시험을 보니까 이제 뭐 언제는 40점, 언제는 80점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왔어. 근데 평균이 결국은 결국 평균이 한 70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 뭐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평균만 보고 야 70점이면 여기 되게 시험 어려운데 되게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좀 편차가 좀 심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그지? 좀 들리는 얘기지. 충분히 들릴 만한 어휘지. 그지? 나 근데 생각보다 편차가 많이 심해서 30점 나올 때도 있고 그래도 쉬울 때는 좀 많이 맞을 때도 있어 이런 말 하잖아. 그때 사용했던 편차가 이거야. 요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하연이는 6회에 걸친 턱걸이 횟수의 편차를 나타내는데
우선적으로 편차의 총합은 0이어야 하니까 가운데 x값은 당연히 1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싹 다 더해서 0이 나오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x값은 1이 되겠고요. 일단은 분산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구해주자?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해주자. 편차 제곱값은 4, 9, 1, 9, 1이니까 싹 다 더한 게 24가 되겠고 이것을 개수 6으로 나누어 주자. 또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루트 4,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64쪽입니다. 5번이고요. 자, 이번에 뭐가 나왔대요? 평균이 7이고 분산이 2.8이라고 나왔대요. 자, 나는 여기서 그냥 계산을 했으면 좋겠거든. 사실 얘를 계산할 수 있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딱 하나가 더 존재하는데, 근데 그거는 시험 대비를 들어가는 11월 조금 10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전달을 할게. 그때까지는 그냥 있는 대로 봤으면 좋겠어. 평균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료의 총합을 이용을 해달라는 얘기고, 이걸 이용해달라는 얘기고,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편차를 제곱한 것을 편차 제곱의 총합을 이용을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자, 말 그대로 자료의 총합을 구해주면은 6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7을 계산을 한 게 7호 35여야 하겠고, 됐죠? 여기까지가 23이니까 x 더하기 y 값 여기다 쓸게요. x 더하기 y 값은 일단 10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또한 말 그대로 편차를 구해주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3, 얘는 0, 얘는 x 빼기 7, 얘는 y 빼기 7이 되겠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제곱을 하면은 1 더하기 3, 3은 9 더하기 x 빼기 7의 제곱, y 빼기 7의 제곱, 이것들을 싹 다 더한 게 2.8의 5배가 된다고요. 정리하면은 1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좌변이랑 넘겨서 정리하면은 일단 우변은 4가 되거든요. 그대로 좌변 그대로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4의 x 더하기 y 더하기 49가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얘의 값이 우변의 4라고. 계산만 하면 되거든. 여기에서 14 곱하기 11을 해주면 되겠고, 4, 2, 8, 2, 1, 4, 168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98인 걸 또 볼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70이 되겠고, 넘어가면 계산 결과 74다. 이렇게 나와집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요 정도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숙제 분량은 이거 좀 질문 좀 많을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숙제 분량은 이쪽에 보이는 70쪽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